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배당락일이었고, 내일 주식시장이 이제 폐장이죠. 내일이 끝인데, 오늘 역시나 좀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금융투자 애들이 싹 다 팔았죠. 금투 애들은 진짜 좀 믿을만한 애들은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루 이틀 대형주들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받쳐주긴 했는데, 역시나 오늘 좀 매도턴을 잡아줬고, 양시장 전부 다 비슷한 양매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심플하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G엔솔 보기 전에 제가 채널 이야기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채널 추가하는 거야 뭐 이제는 대부분 다 방법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되는데, 23년에는 진짜 좀 포트가 지금 묶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6월 빠지고, 그 다음에 명절 지나고 쭉 빠지고, 그 다음에 11, 12월 기점으로 한번 또 민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이렇게 큰 하락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포트가 묶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대응을 해가지고 풀긴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만약에 포트가 다 묶여버리잖아요? 그럼 1월 달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분명히 또 1월에 턴을 줄 거란 말이죠. 이게 내가 눈에 명확하게 뭐가 올라가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만큼 진짜 괴로운 게 없긴 합니다. 단기 매매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이슈들이 새롭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또 저점을 먼저 찍고 먼저 올라오는 또 중형주급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떤 게 먼저 올라올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월 달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만약에 가야 한다 하면은 지금 현금들로 그런 것들을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포트를 방치하면은 저는 진짜 좀 기회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23년에는 좀 포트도 풀고 회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메시지로 LG엔솔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냥 방치하는 거 제가 볼 때 정말 좀 리스크가 좀 큰 그런 구간은 맞습니다. 제가 LG엔솔 사실 뭐 그냥 저점 몇 개 그어놓고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희망 고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떨어지는 내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이 LG엔솔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제가 앞 구간에서도 분할 매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사실 분할매도 이야기 드리면은 안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분할매도 이야기 몇 번 드리다가 그 분할매도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뭐 좋아요나 아니면 댓글에 이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몇 개 달리긴 했었는데, 사실 매도할 타이밍 냉정하게 지났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내려오는 동안 그냥 존버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대응하실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LG엔솔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비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45만원도 일단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 그치만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날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지금 시장 오늘 2차전지가 거의 양시장 다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시가를 그냥 45만원 라인 언저리로 밀어버리고 여기에서 시장이 한번 밀리니까 여지없이 위쪽으로 시도도 못하고 밑으로 쭉 밀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은 맞아요. 연기금이 오늘 또 10만 주 매도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10만 주를 매도한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들죠. 지금까지 위쪽에서부터 쭉 이때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매도 턴이 나왔는데, 지금 43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높은 자리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방으로 오히려 고점보다 저점 라인이 더 가까운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밑으로는 이제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20% 정도 남았고, 위쪽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35%, 40%는 올라가 줘야 고점 회복이 되는 구간이고, 결국 중간 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 하방으로 내려온 구간이 오늘 첫 번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외국인 매수가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 쪽의 매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연기금이 LG엔솔에 미치는 그 주가의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진짜 거의 한 2배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어 넣어주지 못하면은 연기금이 매도했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런 구간들, 예, 이때도 사실 연기금 매도 말고는 딱히 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 매도 한번 같이 나오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 거고, 그쵸?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자리도 이제 우리는 그냥 저점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저는 물타기에 대한 관점은 오늘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 주가가 좀 많이 과하게 밀렸나? 물타기는 충분히 추세가 돌아가는 거를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어중간한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물타기 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또 후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점에 라인 긋는 거 제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근 다음에 제가 한 번이라도 여기에서 물타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 없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확실히 심적으로 위안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다음 턴에 또 밀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맨날 물타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도 안 좋다 그러고 그러면은 대체 얘는 이걸 왜 찍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아 계신 분들, 그냥 물리신 분들,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대응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현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현금으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의 대응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거. 이게 왜 그러냐면 1월달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LG엔솔에다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는 1월에 뭐가 올라올지 모르는 그 업종, 그냥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은 그 A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은 이 앞 구간에 한 번 조정받고 올라갔던, 저점 찍고 올라갔던 41만원이거든요. 41만원까지 설마 안 가겠지 이런 생각 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음봉의 사이즈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41만원까지도 다시 열어놔야 되지 않나. 저점을 이제는 41만원으로 좀 조정을 하고, 이 증권사 애들이 막 목표 주가 이런 거 맨날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걔네들이 제시해주는 매도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걔네들은 매도가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상단 라인에다가. 근데 지금은 저점 라인을 계속 내리는 게 맞습니다. 내리는 게 맞고, 하루짜리 반등, 이틀짜리 반등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하루 이틀 반등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심리를 되찾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도 좀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좀 지켜보시고, 당장 내가 어떤 조급함에 끌려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진짜 이제는 뭐 반등 나옵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당분간 좀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우리는 언제 좀 반등이 나오고 언제 데이터가 이 정도면은 좀 괜찮겠다 라고 바뀌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남은 현금으로는 새롭게 올라올 업종에 대해서 어떤 준비,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단기 성향의 매매, 그런 것들에만 위주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연기금 애들은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구간에서 다 매수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요 구간, 전고점 라인을 명확하게 넘어갔던 이 60만원 이상 구간부터 팔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단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진 않을 거예요. 아래에서 들고 온 물량들과 중간에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아마 한 50만원에서 45만원 혹은 40만원 요 사이 구간일 건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미리 이전에 공모 때 그 물량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진이 좋은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전지를 팔고 있다. 물론 테슬라 같은 애들이 똥을 뿌리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확실히 시장에서 2차전지에서 돈을 빼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무 2차전지에다가 종목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들을 하나하나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긴 했는데, 이거는 근데 업종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온 거고, 물론 오늘 시장 지수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겠지만 그 지수 흐름을 안 좋게 만든 거는 2차전지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시장을 먼저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는 오늘 2차전지였기 때문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점보다는 저점에 좀 가깝게 있다. 그렇지만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전저점 라인에서 반등 나오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신중하게 좀 최대한 내 현금을 아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에는 좀 다른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2월 달에 먹을거리는 많았습니다. 뭐 리오프닝 같은 애들은 지금도 강하잖아요. 제가 리오프닝 맨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2차전지를 아직도 좋게 보시는 분들, 올라갈 때의 그 기억이나 임팩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도 세게 반등 나오겠지 이런 관점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바뀌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점을 잡는 게 뭐 중요하죠. 근데 저점을 바닥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절대 저점에서 매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어중간한 고점에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포트 지금 방치하시면 좀 힘들어요. 방치하시면 힘드니까 방치는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데이터랑 이런 것들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하시고요. 저희 말씀드렸지만 가격 인상은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좀 망설이고 도저히는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 채널로 문의 같이 주셔도 되십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